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항산화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실전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거를 이거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뭘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단어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이거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를 설명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제 조건은 고객한테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더 설명하기 쉬워져요. 이 세포 안에, 각각의 한 개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적게는 500개, 많게는 2000개씩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일수록 그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고객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에너지 발전소다.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이거든요. 방금 설명한 게. 2번은 뭐냐? 한 개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적게는 500개, 많게는 200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일명 에너지 발전소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 뭘로 에너지 발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O2, 산소하고 우리 음식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죠.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을 한다. 자, 고객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고유 기능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뜻이죠. 쉽게 설명하면. 고객한테는 원론을 설명하죠. 자,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원론이죠. 뭐냐면 얘가 하는 기능을 그대로 설명한 거죠. 고객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는 거죠. 이 에너지 발전소라고 하면 ATP를 그냥 우리가 불이라고 보고, 자, 산소하고 포도당을 나무나 숯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게요. 자, 이 재료를 태우려면 불쏘시개 역할하는 라이터나 성냥이 필요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CoQ1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 원론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 이해가 쉽죠, 훨씬. 그러면 이 CoQ10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코엔자임 Q10은 어떤 특성이냐? 그래서 요때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를 잘 주목보겠습니다. 고객님,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적게는 500개, 많게는 2000개 들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일명 에너지 발전소라고 하는데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보면 ATP를 불이라고 보고, 뭐냐면 산소하고 포도당을 나무하고 숯이라고 보면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나이타인데 그 나이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oQ10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CoQ10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oQ10이 부족하면 에너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나이타가 없으면 불을 못 켜는 거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고객한테 이거를 인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CoQ10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연구한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노아협회, 항노아학회라고도 하고요, 노아학회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40세가 됐더니 50%가 감소하더래요, 이 효소가. 60세가 됐더니
90%가 감소를 해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에너지가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이 부족한 만큼, 자, 코큐텐도 지금 산화를 막아주는,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이지만 또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요게 줄어든 만큼 외부에서 코큐텐이라는 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공식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표로 한번 말로 해봅시다. 자, 1번,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시작.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에 줄어든 만큼 채워줘야 된다.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다 담고 다니시라는 거죠. 제 말 동의하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내 말이라고 하면 사람이 안 믿지만 미국에서 이거를 연구한 단체가 있다 그랬죠. 이 노화협회에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념이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40세가 됐더니 몇 프로가 줄어들었어요? 50%. 60세가 됐더니 90%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걸 개념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객님,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개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게는 500개, 많게는 200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발전소라고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 자, ATP를 불이라고 보고 산소하고 포도당을 나무하고 숯이라고 볼 때, 자, 이 두 가지를 불쏘시개 역할하는 나이타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코큐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들릴 수 있나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게 코큐텐인데, 코큐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이 줄어든 만큼은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결론.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노화학회에서 설명했다. 원리적으로 요거를 전부 줄줄줄 나올 수 있게끔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몸의 건강의 핵심이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코큐텐. 근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문제가 이제 도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산소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찌꺼기가 나와요. 산소 찌꺼기. O2-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이거를 산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소 찌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잃어버려서 뭐냐면 남의 전자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 깡패 같은 산소라 그래서 이것도 또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슈퍼 옥사이드, 요렇게 각각의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가 뭘 인식시켜 주는 게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이게 끊임없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러면 이게 안 생기게 하는 방법 뭘까요? 숨을 안 쉬면 안 만들어지죠. 숨을 안 쉬면 죽죠. 활성산소를 그대로 뒀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난가 했더니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얘가 공격을 받으니까 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염증이 생겨서 조직이 패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궤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세포로 발전을 해요? 암세포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했더니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암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염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죠. 급성염증이 있고 하나는 만성염증이 있죠. 자, 급성염증은 쉽게 설명하면 못에 찔리거나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미세먼지가 쌓이거나 그러면 방금처럼 저처럼 미세먼지가 폐에 많이 쌓여 있으면 이 가래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가 코나 연막에 점막에 달라붙으면 어때요? 증식을 하면서 항체 뭐냐면 항원이라 그러죠. 외부에서 침투했으니까
우리 몸에 항체랑 싸우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발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목이 만약에 붓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발열, 발적,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부종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목감기 걸려보셨죠? 그런 것들은 급성염증, 만성염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성염증은 서서히 질병은 아닌 것처럼 우리 몸에 세포가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음식 독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뭐 닭이나 오리나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 이 고기들은 뭘 먹냐면 사료가 전부 옥수수 사료예요. 옥수수 사료는 오메가3가 높을까요? 오메가6가 비율이 높을까요? 오메가6가 비율이 높아요. 이 오메가6를 사료로 먹은 동물을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그럼 사람의 몸에서 오메가6가 분해될 때 좋은 물질이 생길까요? 나쁜 물질이 늘어날까요? 나쁜 물질이 더 많이 늘어나요. 이때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세포를 공격하면 이제 만성염증화 돼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가요. 자, 암세포를 누가 죽여요? NK세포. 우리 몸의 암세포는 NK세포라는 이 뭐냐면 백혈구가 가서 전부 빵꾸 내가지고 다 죽여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누구 덕택이에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 NK세포, 이런 백혈구의 덕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면역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면역력을 좋게 하려면 결국은 뭐에 달려있냐? 키가 미토콘드리아에 달려있다. 여러분, 내가 백혈구야.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겠죠. 내 세포가 거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다 미토콘드리아. 얘네들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어때요? 우리 저 바깥 어르신들 막 젊었을 때는 막 하다가 60, 70 넘어가면 어떠시던가요? 깨갱 하고 조용하시죠.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산소, 찌꺼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염증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나중에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겠죠. 그 암으로 죽는 거를 막아주려면 뭘 없애야 돼요?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봤더니 우리 몸에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효소가 만들어요.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포 안에 핵에서, 여기 적어져 있죠? 세포 안에 핵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SOD를 활성화시켜주는 스위치 역할하는 미네랄이 있는데 그게 아연, 구리, 망간이라는 이런 미네랄이 조효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연, 구리, 망간을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얘가 활동을 못하면 얘는 늘어나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점점 어때요? 염증, 기형, 암으로. 그러면 우리는 산화를 막아주는 이런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또 살아남는 활성산소가 수소 2개, 산소 2개의 과산화수소 형태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얘를 없애는 게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카탈라아제. 이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철이에요. 이 철이 있어야지만이 카탈라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신가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요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미네랄이 이름이 뭐예요?
셀레늄. 철에 의해서 카탈라제, 셀레늄에 의해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얘네들이 패로 다녀요. 뭘 패로 다닐까요? 얘네들을 막칼로 패로 다녀요. 없애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스위치 역할로 뭐냐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철분하고 셀레늄이 필요한다. 이것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이런 것들을 자주 먹어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또 살아남는 아주 독한 산소가 있어요. OH 이렇게 뿔 달린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는 게 있고요. NO2 싱글레트 옥시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는데 또 살아남아 징글징글하죠.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건 이제 과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음식 안에도 들어있구나.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들, 그 다음에 미네랄, 특히 미네랄 중에는 셀레늄. 셀레늄을 197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산화를 막아주는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이 셀레늄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젤슈츠에. 그래서 여러분 젤슈츠를 액티바이저랑 수시로 타서 드시면 굉장히 전략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파이토 케미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침의 주스, 파우 칵테일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파이토 케미칼에 56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주스를 먹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반드시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없애기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또는 세포를 지켜내는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세포가 병들고 미토콘드리아가 병들어서 어때요? 힘이 없어지고 뭐냐면 결국은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를 막지 않으면 나는 결론은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을 수밖에. 먼저 뭘 설명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요거 설명한 다음에 산소 불완전 연소, 즉 뭐냐면 산소 찌꺼기가 이렇게 O2 마이너스 형태로 나온다. 이걸 없애는 효소가 세포액에서 SO3가 만들어지는데 아연, 불이, 망가지나 미네랄이 스위치 역할을 해준다. 이거 둘 사이에 또 변종 바이러스처럼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그게 수소 2개, 산소 2개, 과산화수소가 나오는데 이거를 없애주는 게 뭐예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다. 이것도 반드시 미네랄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뭐냐면 우리 몸은 염증, 궤양, 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정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산소 뭐예요? 하이드록시 레디칼, 싱글레트 옥시겐이 있다. 이거를 없애려면 음식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A, C, 미네랄, B군, 또 파이토케미칼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결론은 우리가 몸에 필요한 산화제가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몸에 염증, 궤양,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막아주려면 반드시 뭘 드시라?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